자, 우리 이제 새 프로젝트 만들기 전에 간단하게 메이븐 한번 구경하고 갈게요. 지금 보면 이렇게 MVN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메이븐, 이렇게 pam.xml 써져 있는 메이븐입니다. 이렇게 개발 툴에서는 오른쪽에 M이라고 써져 있는 게 나올 거고요. M. 보면 이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그 라이브러리들이죠.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종속성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정석성. 지금 보면 서블릿을 대표적으로 쓰고 있어요. 주피터라는 것도 있고요. 이 친구들은 이제 JSP를 실행한 엔진, 주피터 엔진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엔진 보이죠? 이 친구가 이제 우리가 이 서블릿은 JVM에서 실행되고요. JVM이라는 자바 엔진이 실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JSP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피터 엔진이 이렇게 실행해서 컴파일하고 있고요. 이 JSP는 스크립트 인터프리터 언어라서 문자열 그대로 바로 컴파일 실행됩니다. 네, 문법은 두 개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뭐 수명주기, 뭐 플러그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프로젝트를 배포할 때 이제 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pam.xml도 한번 보면 이렇게 자, 요게 배포 설정 이렇게죠. 배포 설정 우리 프로젝트명 그다음에 버전 그다음에 패키지명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포 현재 지금 이 프로젝트는 와의 상태로 배포가 되고 있어요. 와는 웹 아카이브 웹 아카이브의 준말이에요. 웹 어플리케이션의 아카이브다 이런 뜻이고요. 아카이브는 도서관이겠죠. 문서를 저장해서 압축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아카이브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면 이거는 이제 안에 있는 설정이고 밑에 보면 이렇게 의존성 주입을 하고 있죠. 지금 보면 요게 지금 이름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하여튼 이름과 관련돼 있는 요게 지금 패키지명 여기 이름 이렇게 될 거고 요 버전 그 다음에 언제 사용되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테스트에 사용되고 있다. 프로바이드드에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네요. dependencies 그러면 이제 메이븐 저장소에서 이 친구들이 없으면 다운로드를 쭉 해서 이렇게 주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뭐 5.1 이렇게 했어야죠. 보면 여기 없다고 돼 있죠. 현재 저장소에는 5.1이 없다. 그래서 5.1을 다운로드 받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거야 뜨죠. 그래서 새로 고치면 다운로드를 해요. 자, 이렇게 새로 고치면 자, 근데 지금 5.1이 없대요. 이 버전에 5.1이 없대요. 다시 이렇게 6.1로 바꿔서 새로 고치죠. 자, 이 다운로드 받는 경로는 계정에 .m2라고 하는 폴더라고 했고요. 계정 사용자의 자, 여기에 보면 숨긴 폴더가 있어요. 좀 크게 볼까요? 어차피 이 이름은 안 커진다죠? 이 계정 폴더에 여기 유저, 그죠? 사용자의 계정 폴더. 자, 여기에 보면 숨긴 폴더 보기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숨긴 폴더 보기라는 옵션이 있고요. 맥인 친구들은 커맨드 시프트 점 이렇게 하면 숨긴 폴더가 보여요. 이렇게 볼까? 그럼 이제 .m2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m2 .m2 오케이. 자,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운로드하는 레파지토리스가 있고요. 레파지토리스. 자, 요 안에 들어가 보면 요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다운로드한 것들이 있어요. 자, 요 목록이 현재 요 친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 이제 노드 서버는 여기다가 라이브러리 다운을 이렇게 받아서 바로 쓸 수 있게 해주고요. 바로 그다음에 메이브는 유저 계정에 .m2 폴더에다가 다운을 쭉 받아 넣고 이렇게 주입을 하고요. 폴더는 우리가 설정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메이븐 한번 해봤고요. 자, 우리 이번에는 프로젝트 한번 더 해볼 건데 그래들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들로. 자, 여기 새 프로젝트.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프로젝트 만드는 게 어려우니까 프로젝트 여러 개 만들어서 해보겠다고 했고요. 새 프로젝트. 자, 다시 한번 만들어 보죠. 자카르타 22. 자, S02예요. 이에요. 자, 이름은 서블릿 리퀘스트 이렇게 보죠. 아니, 이렇게 하죠. 서블릿 JSP 하자. 서블릿 JSP. 여기다 비교한다고 해서 VS 이렇게 쓰고 싶은데 쓸까? 뭐 쓰자, 그죠? 서블릿 VS JSP. 네? 빠졌어요. L 빠졌네요. 고마워요. 서블릿 vs JSP. 자, 이름 짓고, 자, 여기 위치는 그대로 아이디어 프로젝트고, 다음에 템플릿을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하고, 자,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톰캣이고, 자, 톰캣이고, 다음에 언어는 자바고, 나머지는 친척들이고, 자, 그래들러 해본다 했죠? 그래들러 체크, 그래들러 체크. 그럼 이제 엘러펀터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엘러펀터가 이렇게 해야 되나? 엘러펀터 생길 거고 패키지명, 아티팩트명은 보통 이름이랑 똑같죠. 자, 그리고 이 친구 요건 이제 우리가 배포할 때 어떻게 할 거냐가 되겠죠. 우리 프로젝트를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자바 프로젝트니까 자바 JVM을 우리가 뭘로 쓸 거냐, 컴파일은 뭘로 할 거냐, 우리가 다운받은 21로 할 거다. 다음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랬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생성. 저는 그냥 이 창에다 하죠. 자, 똑같은 게 만들어졌는데, 요런 게 추가가 됐어야죠. 아이고, 좀 오래 걸리네요. 죠 자, 요런 게 추가가 된 거 볼 수 있고. 자, 요거. 자, 이렇게 추가됐죠. 자, 요 친구가 그래드 실행 파일, 실행 프로그램. 나머지는 이제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자, 여기 build grad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의존성 주입을 설정하는 곳. 보면 문법이 좀 특이하죠. 네, 문법이 좀 특이한 걸 보실 수 있고.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거랑 문법이 좀 다르지만 여기 보면 패키지명, 버전, 그다음에 그룹 아이디는 자동인 것 같네요. 죠 자동인 것 같고 요 이름으로 아티팩트 아이디는 자동으로 되는 것 같고 지금 보면 이렇게 와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뭐 설정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밑으로 내려보면 똑같이 이렇게 디펜던시 설정이 있어요. 디펜던시 설정 보면 아까 봤던 자카르타 보면 이제 패키지명을 이렇게 쓰고 여기 콜론 이렇게 하고 있죠. 똑같이 이렇게 패키지명 쓰고 콜론 이렇게 아티팩트 아이디 여기 아이디는 이 친구를 이렇게 쓰고 있네요. 자, 이렇게 자, 요거죠. 그렇죠? 실행은 어떻게 하냐? 마우스 오른쪽 실행하셔도 되고 또는 자, 요 위에 보이는 요거 있죠. 요거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요거 마우스 오른쪽 실행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될 것 같다. 자, 요거 할게요. 요거 그냥 요거. 자, 요거 누르시면 실행이 됩니다. 자, 시작해보죠. 자, 지금 요거 궁금해 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누르면 다운로드 하는 거예요. 다운로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눌러봤자 뭐 딱히 바뀌는 거 없어요. 바뀌는 거 없어요. 이미 다 다운로드가 돼 있습니다. 바뀌는 거 없고요. 자, 지금 요거 다시 보면 지금 현재 여기 떠 있는 이 친구는 어디 있냐? src 메인 그다음에 웹앱
인덱스. 자, 이 친구가 요거입니다. 자, 한번 수정해 보죠. 여기다가 h1 싹 지우고 안녕 서블릿 JSP 이렇게 하죠. 자, 바로 안 바뀌죠? 안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여기 통캣에 가서 통캣의 실행 구성 편집. 자, 여기서 아무것도 안함 아니고 핫스왑 클래스. 좀 방식이 좀 다르네요. 핫스왑 클래스. 지금 이 이름이 너무 길다. 너무 길어서 요 좀 수정을 좀 해볼게요. 자, 이거 너무 길어서 기분 나쁘다죠. 자, 여기 배포로 들어가 볼게요. 배포. 자, 자, 지금 또 얘 왜 와지? 자, 한번 플러스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아티팩티드 익스플로디드 있죠? 이걸로 할 거고. 자, 이건 와는 지울게요. 지우고 하나만 해도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이름 싹 지우고. 자, 밑으로 살짝 내리면 이렇게 컨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컨텍스트는 뭐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앞에다가 URL 앞에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고요. 이름을 서블릿 vs JSP 이렇게 하죠. 자, 적용할 거고요. 적용.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 서버가 또 바뀌어 있을 거예요. 위로 올라와서 서버 가면 이렇게 주소가 바뀌었죠. 자, 잘 안 바뀌시는 분은 문제가 있어서 직접 바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또 이렇게 됐네. 자, 요거 클래스 및 리소스 업데이트로 바꿀게요. 클래스 및 리소스 업데이트. 이게 아까 익스플로디드가 아니라서 뭐 핫스왑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클래스 및 리소스 업데이트. 위에 거도 클래스 및 리소스 업데이트로 바꾸죠. 그 다음에 여기를 8888로 할게요. 8888. 그리고 적용. 자, 다시 보면 얘가 통캣 서버의 위치. 통캣 서버가 현재 8888로 실행되고, 자, 이 안에 여러 웹 어플리케이션을 둘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 친구를 웹 어플리케이션을 둘 거예요. 근데 둘 때 와는 압축된 버전, 그 다음에 와 익스플로디는 압축이 풀린 버전, 우리 압축이 풀린 버전으로 올릴 거고요. 자, 이 친구의 주소를 어떻게 했냐? 슬러시 서블릿 JSP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이제 이 서버를 실행할 때 얘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만들었던 것도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씩 할 거예요. 하나씩. 그리고 이 친구는 무슨 뜻이다? 내가 이걸 비활성화하면 새로 고침하겠다 이 뜻이죠. 마우스를 딴 데를 콕 찍으면 새로 고침하겠다. 자, 그래 확인. 껐다가 다시 킬 거예요. 껐다가 다시 콕. 이렇게 떴죠. 자, 이번에는 바로 바뀌나 보죠. 안녕 서블릿 물결 느낌표. 자, 새로 고침. 짠 됐죠 바로. 자, 내가 여기서 자바 코드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자, 여기가 자바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쓰이죠. 여기가 do get 함수 아니에요. do get 함수. 여기 이제 request 함수가 매개 변수가 있고 response라는 매개 변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request 이렇게 하면 request라는 친구가 자동 완성됩니다.
자, 이건 일단 둘째 치고. 자, 오랜만에 이제 자바 한번 해보죠. 자바. 자, 일단은 이거부터 보죠. 여기가 두 개 함수안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좀 이따가 서브리트 하면 무슨 말인지 조금 알 거예요. 일단은 오랜만에 자바부터 해보죠. 자바는 이제 기본형이 있죠. int a는 10 이렇게. 얘는 정수형이죠. 그 다음에 더블 d는 10.2 b라고 할까? b라고 하죠. 자, 요거는 실수, 이거는 정수.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죠. 플로트 c는 11.22. 그런데 뒤에다가 f 이렇게 써야 되죠. F. 자, 이유는 뭐다? 실수는 기본이 더블이라서 조그만하게 쓰겠다. f. 요게 8바이트, 요게 4바이트짜리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실수보다는 좀 작은 타입인 플로트를 쓰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작성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자, 내가 뭔가 여기다가 이 친구들을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출력하고 싶은 곳에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밑에다가 p 태그 쓰고 a 더하기 b는 이렇게 해보죠. 자, 여기 a 더하기 b는 요 a랑 b의 더한 결과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꺽쇠하고 퍼센트하고 닫고 여기다가 는 해볼게요. 는 a 더하기 b.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해볼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여기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이렇게 부정확하게 나오는 이유가 실수의 저장 원리죠. 우리가 실수는 이진수로 바꿔서 저장하는데 자, 이게 2로 나눠 떨어지지 않은 값이라서 이렇게 나오겠다. 예를 들어 뭐 이런 5 같은 것들은 나눠 떨어지니까 저렇게 안 나오겠죠. 이렇게 했죠.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이제 10을 아니다. 1을 2로 나누면 뭐가 돼요? 0.5죠. 1을 4로 나누면 뭐예요? 0.25죠. 자, 이런 것들은 딱 나눠 떨어져서 무한 연산할 때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 친구를 다 이진수로 바꿀 때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죠. 나눠 떨어져서 문제가 없는데 안 나눠지는 것들 있죠. 안 나눠 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무한 반복해서 뜬다. 실수 연산의 문제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오랜만에 자바 조금 해봤고요. 자, 지금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 자바 문법, 그다음에 이것도 출력, 이렇게 쓰는 거 자바 문법, 이렇게 작성되는 것을 우리가 JSP라 부릅니다. 자, 여기다가 간단하게 써드려 볼까요? 자, UL에 자, li가 3개. 자, JSP는 동적 리소스예요. 그다음에 자바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동적 리소스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쓸까요? 자바 문법을 작성할 수 있는 동적 리소스가 됩니다. 베이스는 HTML이고 여기다가 자바 코드를 추가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작성하실 때는 이렇게 퍼센트 어떻게? 이렇게 퍼센트로 되어 있죠.
자, 이거 붙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붙이시면 오류 뜨니까 띄어쓰기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자, JSP는 기본적으로 인터프리터이기 때문에 문자열 그대로 컴파일 됩니다. JSP는 인터프리터 언어라 문자열을 그대로 실행하면서 컴파일하면서 실행 이렇게 할게요. 그대로 컴파일하면서 실행. 자바랑 차이점이 있다면 자바는 컴파일 해놓고 실행하고 인터프리터는 컴파일하면서 실행하고 우리가 이제 컴파일하면서라는 말이 좀 헷갈리시면 그대로 실행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대로 순서대로 실행.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놓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전부터 엔진을 잘못 얘기하고 있는데 엔진 이름이 제스퍼예요. 제스퍼. 자, 그다음에 여기다 써놓죠, 뭐,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HTML을 렌더링해서 출력하는 것을 템플릿 엔진이라 부릅니다. 자, 이 템플릿은 HTML을 템플릿이라 하고요. HTML을 동적으로 렌더링해서 출력하는 엔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템플릿 엔진이라 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워본 게 퍼그가 있겠죠. 퍼그.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엔진의 이름이 제스퍼래요. 제스퍼. 자, 이름을 잘못 기억하고 있어요. 둘 다 J라 가지고. 주피터는 이제 저기 JUnit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테스트 해주는 친구인데 제가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제스퍼. 얘는 통캣에 들어 있습니다. 통캣에는 이 제스퍼 엔진이 있어서 우리가 이 친구를 바로 실행하면서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법적인 오류가 있어도 자, 이렇게 제가 문법적 오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문법적 오류가 있어도 이렇게 실행이 돼요. 이렇게. 근데 물론 오류가 떴다라고 하면서 실행이 뜨긴 하지만 자, 실행되면서 바로 오류가 뜨죠. 이렇게 문법적 오류를 제가 일부러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컴파일 바로 이렇게 한 줄 한 줄 한 줄 실행하다가 여기 오류가 있어서 야, 나 오류 떴어 이렇게 뜨는 거죠. 이렇게 오류가 떴어. 원래는 이제 어떻게 되냐? 얘가 컴파일이 아예 안 돼서 이 파일 자체가 없어야 돼요. 이게 아예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컴파일 언어라면 스크립트,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실행되다가 오류가 떠서 오류 내역이 이렇게 출력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류를 잘 못 잡는 특징이 있고요. 자동 완성도 좀 잘 안 되는 특징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JSP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처음부터. 자, 여기다가 BR하고 HR 할까요? HR하고 P 태그하고 A 태그하고 자, 주소 쓰실 때 이렇게 써볼게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어, 이름을 뭘로 할까? hello JSP 해볼까요? hello JSP.jsp 이렇게 하죠. JSP가 두 번 나왔네요.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JSP 호출 이렇게 하죠.
자, 현재 여기 없다고 이렇게 노랗게 뜨는 거예요. 현재 없다고 만들어 보면 되겠죠? 자, 여기 오셔서 자, 위치가 어디냐? 위치 src 웹앱 여기 src 웹앱. 자, 여기 와서 마우스 오른쪽 새로 만들기. 자, 메뉴에 보면 JSP 이렇게 있죠? 여기 보니까 X가 있네. X는 뭐라고 했죠, 제가? XML처럼 끝에 이렇게 잘 닫아주는 것. 지금 보면 여기 BR 이렇게 닫혀 있죠? 이렇게 쓰는 게 우리가 그냥 HTML 이렇게 닫아주는 거 XML 이렇게. 자, 다시 와서 자, JSP 만들어 볼 거예요. 새로 만들기 JSP. 자, 우리는 X 아니라 아무도 안 써요, 이거. 자, 위에 거 할 거고요. hello JSP. 자, 요거랑 똑같이 쓰세요. 오케이. 엔터. 네. 웹앱에서 웹앱 웹앱에서 마우스 오른쪽 새로 만들기 있어요? 아이고. SIC 메인 웹앱. 자, 이거 메뉴에 누가 만들었나 이런 주석. 이거 지금 주석이죠, 그렇죠? 주석. 주석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우리가 이제 XML이면 이렇게 생긴 HTML은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렇게. 여기 지금 주석이고 그다음에 JSP는 주석이 이렇게 퍼센트 이렇게 있고요. 자,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지울 거고. 보면 이런 게 추가가 돼 있어요. 보면 지금 보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랭귀지 자바 이런 게 있죠. 랭귀지 자바 이런 게 추가가 돼 있고요. 자, 여기다가 타이틀로 JSP 만들어 보기 할까요? 자, 제목도 똑같이 H1 만들어 보기. 자, 호출해 볼게요. 호출 짠 뜨죠. 자, 요거 눌러보면 이 친구가 뜰 거예요. 짠 이렇게. 자, 지금 보면 HTML이랑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는데 뭐만 요것만 다르죠. 요것만. 그다음에 이제 주석도 좀 다르게 생겼어요. 자, 주석은 이제 실행되지 않는 코드죠. 자, 주석은 컨트롤 슬러시 이렇게. 그럼 이게 주석이 됩니다. 주석. 자, 이게 JSP 주석이 되겠죠? JSP 주석. 그다음에 이제 HTML 주석은 이렇게 생겼다 그랬어요. 이게 HTML 주석. 지금 둘 다 되죠, 그렇죠? 둘 다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자바 코드를 썼어요. 자바 코드. 자, 여기가 이제 자바 코드라 그랬죠? 여기는 자바 주석을 써야 됩니다. 자바 주석. 내가 이 전체를 주석을 달고 싶어요. 그러면 위에 걸로 해야 될까요? 밑에 걸로 해야 될까요? 저 위에 걸로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위에 걸로 됩니다. 아. 자, 여기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냥 이렇게 다 둘게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JSP 주석, HTML 주석, 자바 주석 이렇게 주석이 3개나 존재하죠. 주석 종류가 많아요. 자바는 또 이렇게도 하실 수 있죠. 자바는 여러 줄 주석을 하실 수 있죠. 이렇게 여러 줄 주석. 여러 줄이라는 거는 이렇게 여러 줄이 생겨도 상관없는 걸 얘기하죠. 주석은 여기 안 보이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가 두겟 내부라 했죠. 여긴 두겟 내부. 전역도 쓰실 수 있어요. 전역 쓰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하시면 전역이에요. 그리고 느낌표. 자, 여기가 전역입니다. 전역. 여기는 두개 탐수한, 여기는 전역. 전역은 이제 클래스의 전체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클래스 A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전역이 되겠죠. 전역. 그 다음에 이제 두개 탐수한이라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하죠. 예를 들어 클래스 A가 있으면 여기에 두 개씩 있는 거죠. 버블 보이드 두 개 탈까요? 보이드 두 개. 자, 여기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안. 전역은 여기. 두 개는 여기. 자, 현재 이렇게 참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왜 두 개씩일까? 두 개씩 이유가 뭘까? 자, 우리 웹에는요, 이 URL로 리소스를 요청하는 방식을 뭐라고 했죠? 그쵸, get 방식이라 했죠. get 방식. 자, get 방식은 뭐다? 브라우저가 서버한테 URL로 요청하는 것을 얘기해요. 클라이언트가.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얘기하죠. 이렇게. 그다음에 포스트 방식은 뭐였죠? 양식을 제출하는 거였죠. 양식 제출하면 우리가 요청 정보는 요청 헤더 본문에 있다 그랬죠. 자, 이건 나중에 하고 그죠? 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get 방식 처리를 우리가 하겠다 이 뜻이겠죠. 두 개는 get 방식 처리. 이 URL을 보내는 것을 처리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요청을 하는 것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청하는 거 처리. 자, 무언가를 요청할 건데 그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다른 걸 요청하고 싶으면 무엇을 보내면 된다 그랬죠? 파라미터라는 것을 URL에 보내면 동적 리소스가 무언가를 처리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다 써드려 볼까요? 자, 우리가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라 했죠? 자, 난 분명 배웠는데 그쵸? 분명 배웠는데 여러 번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제 URL에다가 이렇게 물음표 하고 A는 10, 그다음에 AND B는 20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이제 A, B로 요 URL이 뭐 좀 해줘 이 뜻이죠. A, B로 여기서 뭐 좀 해줘. 보통 이런 걸 보내는 것을
동적 리소스만 처리가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두 개를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 두 개. 우리가 지금 A, B를 보냈나요? 안 보냈나요? 안 보냈죠? 이번엔 보내는 주소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인덱스 가서 자, 여기 hello.jsp.jsp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여기다가 물음표 A는 10 and B는 20 자, 여기 뒤쪽에다 이렇게 써놓어 볼까요? 앞에다가 A는 10, B는 20으로 JSP 호출 이렇게. 보면 얘는 주소가 다르죠? 얘는 주소가 달라서 이렇게 얘는 호출했던 적이 있고 얘는 없고 자 그러면 이걸 눌렀을 때 자, A는 10, B는 20을 받아서 더하기 한번 해볼까요? 심플하게 자 여기 오셔서 자 A 받아볼게요. 받는 법은 자 A를 받아야 되겠죠. 자 문자 열린 형태로 올 거예요. A가 자, 여기 두 get에는요 request라는 매개 변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request get parameter A 그러면 쿼리 스트링에서 A를 찾아서 온대요. 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B 그러면 쿼리 스트링에서 B를 찾아서 온대요. 그럼 여기서 A 더하기 B를 한번 출력을 해보죠. 어떻게? 자, B 태그로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B다. 그러고 새로 고치면 어허 잘 나오네요. 선생님 전 정수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티저 점 펄스 인트에 A 더하기 인티저 점 펄스 인트에 B 하면 되겠죠. 자 이게 어려우니까 지울게요. 그렇죠? 한숨이 나온다. 이렇게 해놓죠. 자, 여기까지 우리 JSP로 요청 온 것을 받아서 응답 처리. 여기 지금 응답 처리죠. 응답 처리를 한번 해봤고요. 우리 쉬었다 가가지고 서블릿으로 이렇게 요청 받아서 응답 처리 한번 해볼게요. 요청한 거. 네.